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내 대출 이자도 내려갈 줄 알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금리와 대출금리는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목하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서민들의 실제 이자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현실은 한마디로 금리의 배신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소폭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대 상단을 찍고 7%를 넘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은행의 팔비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은행의 대출 총량을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고, 은행은 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라는 뉴스는 시장의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체감금리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전격 시행되면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오른다는 공식이 작동하려면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돈줄 자체가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 기사만 보고 이제 집 살 타이밍인가? 라고 생각했다면 멈추십시오. 기준금리라는 지표가 아니라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실제 대출 금리가 꺾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왜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구조적 모순을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금리 역설이 불러올 공급의 저주입니다. 대출 금리가 안 내려가니 집값이 떨어질 것 같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집을 지을 건설사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역대 최저라는 성적표는 조만간 우리가 마주할 잔인한 폭등의 예고장입니다. 지금 대출 금리가 높아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급자들도 집을 못 짓고 있다는 겁니다. 공사비는 천정부지로 올랐고 고금리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 막혔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집을 지어봤자 남는 게 없으니 아예 착공을 포기합니다. 34년 전부터 쌓여온 이 공급 중단의 결과가 2026년 현재 입주 물량 절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물건이 없으면 가격은 오릅니다. 이건 중학생도 아는 경제 원리입니다. 매매가 주춤하니까 전세로 몰린 수요 때문에 전세가는 이미 1년 넘게 폭등 중입니다. 대출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턱 밑까지 추격하는 단지들이 서울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는 하락하고 싶어도 하락할 수가 없습니다. 하방 지지선이 너무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금리 정체와 공급 부족이 만나면서 시장은 기괴한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바닥인데 가격은 안 떨어지는 동맥경화 상태입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끊어지는 순간 집값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핵심지는 금리가 1%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희소성 하나만으로 미친 듯이 질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금리가 오르네 내리네 싸울 때가 아닙니다. 2026년 하반기 시장은 금리가 아니라 공급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고금리에 말라 죽고 준비된 사람은 이 혼란을 틈타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지금의 금리 상승세에 겁먹지 마십시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건 한시적인 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는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공급 부족과 맞물려 매수세가 폭발할 텐데 그때 들어가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 대중이 비명을 지르고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을 때 서울 핵심지의 급매물을 잡는 것이 2026년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유주택자라면 내 대출의 체질을 바꾸십시오. 변동금리에 덫에 걸려 있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나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2026년은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해입니다.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확보해 두십시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대출을 막는 이 이중적인 태도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정보가 돈이고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지금의 경제 현실,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공급 절벽과 전세가 폭등의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대출 금리가 안 내려가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공포는 금리가 아니라 물건이 사라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입니다. 금리가 몇 퍼센트냐를 따지기 전에 당장 내가 들어갈 새 집 자체가 소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경제 현실을 냉정하게 보십시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처참합니다. 건설 원자재 값은 천정부지로 솟았고 인건비는 이제 통제 불능 수준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집을 지어봐야 남는 게 없으니 아예 착공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34년 전부터 누적된 이 공급 중단의 결과가 2026년 현재 잔인한 입주 절벽으로 우리 뒤통수를 때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물건이 없으면 가격은 오릅니다. 이건 경제학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매매 시장이 금리 눈치를 보며 주춤하는 사이 전세 시장은 이미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60주 넘게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폭등 중입니다. 왜일까요? 집 사기가 무서운 사람들이 전세로 도망쳤는데 그들이 들어갈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 대출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턱 밑까지 추격하는 단지들이 서울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70%, 80%를 넘어서는 순간 시장은 강제로 떠밀려 올라갑니다. 하락하고 싶어도 전세가라는 단단한 바닥이 매매가를 떠받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 무서운 건 공급의 시차입니다. 부동산은 오늘 마음먹는다고 내일 찍어낼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금리를 제로로 만들고 규제를 다 풀어도 새 아파트가 입주하기까지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즉, 우리가 마주한 이 공급 부족의 저주는 2026년을 넘어 2028년, 2029년까지 이어질 확정된 미래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며 대출을 조이는 건 일시적인 둑쌓기에 불과합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 그 둑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특히 서울 핵심지와 신축 선호 현상이 뚜렷한 지역은 금리가 1%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희소성 그 자체로 가격이 결정되는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될 것입니다. 공급은 막혔고 전세가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이 터지는 순간 준비되지 않은 자는 전세 사기와 월세 난민의 길로 내몰릴 것이고 흐름을 읽는 자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무주택자라고 기다리기만 하셨습니까? 유주택자라고 안심하고 계셨나요? 2026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아니라 현금 동원력이 지배하는 잔인한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대출 규제라는 성벽이 높아질수록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는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십시오. 2026년 현재 서울에서 10억 원대 아파트를 사려면 매매가의 절반이 넘는 7억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지면서 대출로 집을 사는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싸게 빌리느냐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초양극화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지금 당장 청약만 바라보는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공사비 폭등으로 분양가는 이미 주변 시세를 추월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전세가율 70%가 넘는 서울 핵심지의 급매물입니다. 금리가 내려가지 않아 대중이 비명을 지를 때, 그리고 대출 규제로 거래량이 바닥을 칠 때가 역설적으로 현금을 가진 당신에게는 최고의 협상 테이블이 됩니다. 입지가 좋은 신축단지, 공급 절벽에 직격탄을 맞는 지역은 지금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낮은 가격표일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라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사활을 거십시오. 2026년은 못난이 아파트 수십 채보다 확실한 상급지 한 채가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는 해입니다. 서울과 지방, 심지어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3.32당 4배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 대출 실행이 조금이라도 유연해지는 찰나를 놓치지 말고 가치가 떨어지는 비핵심 자산을 정리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십시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한 박자 늦습니다. 시장이 과열되면 규제를 쏟아내고 식으면 부양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2026년 하반기 공급 부족이라는 실체적인 위기 앞에서는 정부의 어떤 규제도 희소성이라는 괴물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규제의 틈새를 읽고 남들이 보지 않는 경공매 시장이나 공공분양의 기회를 선점하는 자만이 이 혼돈의 승자가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6년 경제 현실은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
금리는 우리 편이 아니고 대출은 장벽이 되었으며 공급은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악재가 겹쳤을 때야말로 진짜 부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남들이 방향을 잃고 헤맬 때가 누군가에게는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기회는 독약일 뿐이죠. 지금 경제 현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시고 계속 같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날카로운 분석 매일 배달해 드립니다. 결국 내 자산은 내가 아는 만큼 지키는 겁니다.